증여세도 세금이니 어떻게 해야 적게 낼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 역시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쟁점들과 함께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여세도 세금이니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증여받은 총 재산에서 비과세 및 불상여배를 빼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더해서 총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증여재산 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제하여 넣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반영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최종 증여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간단히 정리하면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받은 총 금액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뺀 금액에다 자막에 보이는 세율을 반영해 나온 금액이 내가 내야 하는 증여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크게 배우자끼리는 6억, 직계 좀비속 관계인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적다는 점과 부모와 자녀 사이 증여의 경우 부모, 조부모가 모두 동일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합쳐 한 명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이란 뜻입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계부나 계모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지난 10년간 아버지에게 4억 5천만 원을 총 증여받았다고 할 때 5천만 원 증여공제를 받아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20%면 8천만 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하면 증여세는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으면 적어지겠지만 기본만 알아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중 어떻게 계산되고 실제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적게 낼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겠죠. 사실 증여세를 고민한다는 건 바로 가족 간의 금전이 오고 간다는 건데요. 일단 세무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말은 가족 간 거래는 일단 무조건 증여로 보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금전이동이 증여가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이 모든 납세자들의 자금 상황을 살피고 포착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자체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표에 제시된 한도 내에서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데요. 주의할 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업무 효율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에 미달한다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내셔야 한다는 거죠. 다만 표에 제시된 한도가 넘어 자금 출처 조사를 하였을 때 취득가액이 10억 미만이라면 그중 20%까지는, 10억 이상이라면 2억까지는 입증 책임이 면제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세대주가 아닌 35세 A씨가 5억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면 취득재산 주택에 해당하는 7천만 원 한도가 넘어 조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죠. 소명 과정에서 4억이 본인 재산인 게 입증이 됐다면 5억 원의 20%인 1억까지 까지는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입증 책임이 면제될 뿐이지 추후 증여라는 것이 밝혀지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식 등은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날짜 특정이랑 이자 약정, 그리고 이자 원천 징수,
세 가지입니다. 차용증을 실제 자금이 이동할 때 써야지 뒤늦게 세무조사 후에 작성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공증이나 확정일자 받기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짜를 특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 간단하게는 계약일에 쌍방간 서명날이란 계약서를 작성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첨부물을 영구 보관하는 방법으로도 날짜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 약정은 법정 이자율 연 4.6%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보다 적게 약정할 경우 그 차액만큼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차용증 표기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납부한 이체 내역 등이 있어야 되는데요. 단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연 이자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 2억 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단 상환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걸 대비해서 대여 기간에 따라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이런 기록을 차용증에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개인간금전거래는 27.5%의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와 같은 행위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어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금전거래 시 사전에 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